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오늘로 예정돼 있는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양지수 모두 약세를 기록했었습니다. 코스피가 0.22% 내린 2,360포인트에 턱걸이하면서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 0.15% 빠진 65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10이 공개되면서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어제장에서는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2부 시간에는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거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시간도 있습니다.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될 거고요. 유료 문자 번호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 닥터 최동기.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예, 주식 닥터 신의 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 건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오셨고요.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서 오늘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탑10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 텐데요. 두 분 모두 지난주에 추천하셨던 종목들이 한 주 만에 고수익을 올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지난주에 주셨던 최동기 이사님의 SM이 지금 9%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도 한 주 만에 수익이 났는데요. 삼성전기고요. 지금 7.4%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의 관점에 좀 변화가 있는 건지 한 말씀씩 여쭤볼게요. 최동 기사님 SM. SM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제가 오늘 목표가를 좀 올려가지고 다시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은 오늘도 최동기 이사의 포트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문상준 팀장님의 삼성전기 역시 매수 관점이신가요? 네, 저 역시 삼성전기 여전히 추천주 탑10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한 주 만에 7%가 오르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더 가져가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SM과 삼성전기가 한 주 만에 이렇게 고수익을 냈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개하실지 기대가 되고요. 지금 장 개장을 한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간략하게 오늘 장 투자 전략 한 말씀씩 여쭤볼게요. 최동 기사님. 오늘은 이제 컷오프 위층되기 때문에 아마 장중에 변동폭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많이 상승한다면 일단 매도 관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면 일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할 듯 합니다. 예, 변동성이 있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문상준 팀장님께서는요? 예, 최근 갤럭시 노트 8이나 LG V30가 출시를 앞두고 있고 아이폰 역시 10주년을 맞이해서 신제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IT 업종 중에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오늘 추천주로 관련주를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 듀얼 카메라, 디스플레이, 터치 시스템 등 신제품의 트렌드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종목을 주의 깊게 보시고 특히나 너무 많이 올랐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실적이나 향후 전망 등 잣대로 조금 적극적으로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예,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대전이 시작되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은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께 오늘장 전략을 한 말씀씩 여쭤봤는데 차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오늘은 우선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고민이 좀 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선물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경우 그 선물 베이시스가 많이 좀 축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스프레드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롤오버되면서 그 만기에 대한 충격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그 이슈들이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좀 피해가는 게 좋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좀 대응을 하거나 막 주식을 매수를 하거나 이런 관점보다는 좀 관망하는 그런 시선이 오늘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기일 충격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셨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몇 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우선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엠이 좀 계속해서 좀 이 흥행이 장기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그 3분기에 매출액이 한 7,2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3,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엄청난 그 기록을 좀 이루어 나갈 것으로 보고요. 이러한 그 실적이 급증이 나오게 될 이유는 보면 리니지엠이 좀 지속적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에는 1매출로 한 70억, 그다음 8월에는 한 60억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잡히면서 9월에도 계속 이러한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지2 레볼루션이 해외에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동남아라든지 일본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로열티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리니지 원작이 한 19년 동안 지금 계속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콘텐츠를 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업데이트가 지속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런 그 요금에 대한 그런 과금을 하는 좀 유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리니지엠 그 유저들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그 활용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공성전이라든지 개인 간 거래 등에 인해서 이런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리니지엠 같은 경우는 대만 진출을 또 앞두고 있고 그 외에 아이온이라든지 블레드 앤 소울 모바일 버전이 또 신규로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리니지엠에 대한 흥행이 이 주가를 좀 이어갈 것이고 그 외에 서브로 또 이러한 그 블레드 앤 소울이라든지 또 이 리니지엠 그 모바일 버전이 또 다시 또 대만 진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견인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예전에도 목표 주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 주가 한 55만 원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또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한 38만 원대를 하회를 한다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또 관망하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만 3.6% 올랐고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증권사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지점의 박정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2부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종목이 있는지 특징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향후의 성장성 역시 긍정적이다 하시면 굿팻말을,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K 하이닉스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장에서 1.34% 올랐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가 있었고요. 또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이라는 호재도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역시 두 분 모두 굿팻말 드셨고요. 최동 기사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제 도시바 인수에 대한 어떤 거기 매각이 지난번에 이제 불리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네. 다시 이제 재협성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웨스턴 디지털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한밀 연합인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바 측에서 어떤 매각격을 올리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협상할 때 가격 자체가 약 2조 4천억엔, 그러니까 4천억엔 자체가 R&D 자금으로 추가됐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어떤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각 가격 자체를 올리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 하이닉스 자체는 계속 신고가를 계속 개선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제 종가가 75,000원대였거든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8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LG화학 역시 이 종목 얼마나 더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전일장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LG화학의 주가가 어제 4.5%나 급등이 나왔고요. 40만 원 주가는 돌파가 됐고 시가총액은 5위입니다. 실적 호조의 전지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더해지면서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 중인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네, LG화학 역시 두 분 모두 굿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문상준 팀장님 코멘트 들을게요. 네, LG화학이 작년 12월 저점 대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상승의 요인은 당연히 뛰어난 실적과 그리고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에서 저유가 지속에 따라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고 중대형 전지는 특히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저유가에서 나오는 실적 안정성과 그리고 중대형 배터리의 고속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지위가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40만 원을 돌파했는데 향후에도 한 10%가량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44만 원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LG화학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봤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를 꼽으라고 하면 뭐 LG전자 더해서 삼성 SDI가 될 텐데요. 이번에 삼성 SDI 보겠습니다. 어제 4% 이상 급등이 나왔었고요. 전기차용 전지 사업 성장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삼성 SDI는 두 분의 의견 어떨까요? 3, 2, 1. 네, 역시 굿이십니다. 최동 기사님. 뭐 다 아시겠지만 뭐 2차 전지, 자동차용 배터리 이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모터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DI가 이제 출품을 했는데 그 제품이 이제 다기능 배터리 파이라고 이제 로우 하이트 셀 21700에서 지름이 21mm, 높이가 이제 70mm인데 요거는 이제 그 수량에 따라서 내가 뭐 500kg를 하겠다, 300kg 하겠다 해서 그 용량에 맞춰서 숫자를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리한 어떤 제품이 신제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신제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4분기에 일단 자동차 전지 사업이 일단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는데 내년은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올해 대비 약 1200% 정도 늘어난 4,360억.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신고가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도 뭐 20-30%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저희가 세 종목을 봤는데요. SK 하이닉스, LG화학에 또 삼성 SDI까지 두 분 모두 지금 자리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제장에서 또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 두산 보겠습니다. 두산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4% 급등이었는데 장중에는 7%나 올랐었고요. 52주 신고가를 또 냈죠.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오랜만에 특징주로 분석이 되는데요. 두산은 저희 문상준 팀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두산의 내년 자체 사업 영업이익이 연료 전지 사업 본격화에 올해보다 한 18.9%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료 전지 매출액은 올해 예상치만 해도 3,482억 원선에서 그리고 내년인 2018년에는 5,628억 원으로 61.6%나 증가할 전망인데요. 특히나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최근 정책 방향성을 감안할 때 국내 연료 전지 시장은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향후에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뭐 지속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배당금을 상향하기도 했고 보유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기 있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52주 신고가를 냈던 두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으로 일치했다는 거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코오롱 인더가 어제장에서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년에 폴더블, 접을 수 있는, 액정을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고요. 코오롱 인더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데 또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3, 2, 1.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최동 기사님, 굿 의견부터. 네,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애플로
폴더블 스마트폰은 이제 내년에 출시를 하는데 네. 사실 보면 이제 코오롱 인도가 여기에 이제 필름, 이제 윈도우 커버용 이제 CPI 필름인데 이 필름 자체가 이제 투명 폴리미아드 필름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무색 거 어떤 거 필름 자체도 영업이익률이 20%대 넘는 그러한 어떤 수익성이 좋은 제품인데 이러한 제품 자체가 또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이 분명히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공장이 일단은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라인을 인해서 이때 이러한 거 제품 자체가 양산이 됨으로써 내년에도 분명히 실적 개선이 호전되는 그러한 종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어제 좀 급등한 면이 있지만 오늘 좀 조금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면 충분히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 이틀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자리 뭐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반면에 문상준 팀장님 지금 배드 들으신 거죠? 예, 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그 11일 날 68,100원 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84,000원으로 2일 만에 거의 2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런 너무나 급격한 상승세는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시 이점이 아주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역시 해당 라인이 올해 11월에 완공이 되고 내년 1분기부터 가동이 가능한 만큼 조금 주가 반영이 이르지 않나 이런 의견으로 좀 배드 의견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요.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더 가는 장이어서 저희가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던 NC소프트의 흐름을 여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6% 올랐었고요. 신고가였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의견은 일치가 됐고요. 최동 기사님. 네,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장 자체가 이제 신고가는 종목 위주로 일단은 상승하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수급에 있어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NCT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외국인들이 어떤 주도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신고가 갱신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도 일단 50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돼서 저는 굿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아모텍의 주가 흐름 볼 텐데 어제 장중에는 5% 오르면서 신고가가 나왔었는데 또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이 됐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굿 의견부터 문상준 팀장님. 네, 아모텍이 자동차 전장 부품 매출 증가로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또한 세라미측, 안테나 모듈 등 뭐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예상되고 있고 이 세라미측 같은 경우는 시장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배드 의견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산화로 대체를 돼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큰 고객 현대차 자체가 이 부분에 약간 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9월 14일 목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9월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해서 장중 변동폭이 클 수도 있겠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시장 흐름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도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 이렇게 오르면서 출발하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0.04% 어제 올랐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7% 오르면서 지금 250만 원 주가 회복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흘 연속 최고가 행진입니다. 1% 상승 76,500원에서 거래됩니다. 현대차는 오늘 1% 오르고 있고 그밖에 LG화학, 네이버도 강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네요. 포스코가 0.6% 하락이고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은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지수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6% 상승하면서 2,366으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거고 어제 2,360선에 턱걸이 하면서 종가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한 6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17% 상승한 660선 회복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요. 셀트리온 0.6% 어제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0.26%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 대체로 그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메디톡스도 오르고 있고 또 CJ EN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6위로 밀려있는 휴젤은 오늘도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 출발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와 코미팜 역시 빨간불 켜면서 매수 우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앞서 한 주 만에 두 분의 종목이 수익을 많이 내서 리뷰 듣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오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고요. 최동 기사님의 5종목부터 듣겠습니다. 10위부터 6위 종목이요. 네, 먼저 10위는 삼성 엔지니어링 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런 어떤 건설 업종 자체가 좀 소외를 받고 있지만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그룹의 일단 대표적인 이러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2분기에는 좀 실적 자체가 부진했지만 하반기면 내년에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매출액이 1조 3,060억, 전년 동기 대비 한 27% 일단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 다만 영업이익은 이제 작년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124억이지만 뭐 244% 일단 증가한 거는 나오겠지만 기존에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를 봐서는 좀 못 미치는 이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러한 영업이익 증가했던 자체는 산업환경 분야에서의 이익률 증강으로 영업이익이 일단 개선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건설 규모 자체가 8조 원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보면 8월 달에 일단은 중동 오만의 정유 프로젝트라든가 그다음에 태국의 국영회사 일단은 이러한 수주 소식이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완전 자본 잠식이 된 사우디 법인 이제 유상증자를 추진함으로써 일단은 좀 자본 확충을 통한 일단은 경영에 일단은 내실화를 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는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에서 내부 일단은 그 어떤 원가 이런 절감 그다음에 또 질적 성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일단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지만 최근에 보면 연기금리나 외국인들의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매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9위 종목은 아이센스 되겠습니다. 아이센스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체는 수급 때문에 조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마 지금이 저는 매수 기회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자체도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이제 개선이 되는 거로 저는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4분기에 실적이 안 좋던 거는 중국 법인하고 미국 자회사, 코하고 센스의 어떤 영업 손실에 기인을 하는데 사실 미국 자회사는 일단 혈액가스 이제 분석 진단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은 손실이 되겠지만 아마 하반기에는 일단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이제 이 회사의 주 제품이 이제 혈당 측정인데요. 일단 혈당 측정이 안정적 성장하고 그다음에 일본 자회사, 미국 자회사 일단 실적 호전으로 일단은 하반기에는 분명히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2017년에 우리 아이센스 제품인 케어센스가 2010년 올해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뭐냐면은 스마트폰에 연동을 해서 규칙적으로 일단 혈당 관리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은 일단은 혈당 측정기에 들어가는 스트립이 이제 국내 독점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0.5 마이크로리터 혈액으로 5초 만에 일단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자체도 별로 안 좋고 지금 수급이 조금 꼬여 있지만 아마 지금 이 현 시점이 일단은 매수 시점으로 일단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JW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JW는 중해제약의 약재인데 사실은 이제 홀딩스라는 건 지주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자회사들 특히 이제 중해제약이라든가 그다음에 JW 생명과학 그다음에 JW 색신약 이런 세 개사가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배당 수익 그다음에 해외 사업 부분의 수출 증가로 일단 성장세 시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해제약의 JW 중해제약의 대형 품목인 리바로 원어프, 위너프 등 이러한 어떤 제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해 처방 실적도 일단은 비중이 늘고 있으며 그다음에 CWP291의 임상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JW 생명과학은 수액제 국내 1위 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영양 수액제 박스터를 지금 수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또 생명과학에서는 또 사우디 SP사에 또 수액 플랜트 수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제약업체가 일단 플랜트 수출한다는 좀 놀랐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JW 신약인데 어차피 뭐 우리 신약은 결국에는 이제 제네릭 의약품 중심도 고성장인데 여러 뭐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아마 성장이 기대되는 일단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훌륭한 자회사들을 보유한 JW 홀딩스 최근에 조금 주가가 밀렸는데 18,500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종목은 하나생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금융주는 제가 이제 추천을 별로 안 하는데 이 종목을 보면은 뭐 일단 제가 재료는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무섭게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계속 빠져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걸 봐서는 아마 이제는 뭐 개인이라든가 우리 기관들의 물량이 거의 다 외국인 손으로 넘어가지 않나 해서 일단 외국인들이 한번 마음 먹고서 올리면 아마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험업종 자체는 금리 상승 시에 일단 높은 실적이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이 아직 금리 인상 자체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위험률 차손익의 이익 규도가 높아지면서 실적 안정성이 제고됩니다. 해서 준비금 부담금리가 일단은 낮아졌다는 거. 전년 대비 0.13% 피 하락한 4.7%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로 인해 작용했던 자산 부채 듀레이션 갭이 큰 폭으로 일단은 축소가 됐습니다. 또한 사업 비율 감소로 일단 손해율이 전년 대비 2.3% 비하락한 70.4%로 일단은 내려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중심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서 전소 FP. 사실 이제 FP라는 게 파이낸스 플래너라는 이제 설계회사를 통칭하는 건데요. 아마 좀 하나 그룹 자체가 좀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슈가 되겠는 하나생보, 하나손보의 유상증자가 지금 또 이슈가 되는데 아마 여기에 이제 약 860억 원을 일단은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약 1,040만 주를 일단 증자에 참여를 하는데 이러한 거 하나손보의 유상증자 완료 시에 우리는 또 하나생명에 대한 어떤 지급 여력 비율 자체가 2.3%, 2.4 개선이 되는데 현재로 지금 지급 여력 비율이 하나생명은 217%인데 계속 이게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호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9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일단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6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아까 아마 모두에서도 일단 수익을 목표가를 달성해서 제가 다시 가져왔는데 일단은 제가 최초에 맞는 게 27만 원, 1차 목표가 30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현재 지금 30만 5천 원대인데 현재 매수해도 지금 목표가를 다시 새롭게 35만 원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좋은 종목이 우리 뭐 신라자 같은 종목 두세 배 올랐는데 이 종목이라고 안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여력이 있다. 뭐 재료는 아시겠지만은 삼성그룹의 이제 바이오 일단 상장 지역으로서 세계 특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가장 요새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유방암 치료제 원조薬허세틴이 조만간에 유럽 판매 예상이 되는데 아마 셀트리온보다 일단 선점 효과가 있다 해서 주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2차 목표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 매수는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지금 최동 기사님의 종목을 5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도 볼 거고요. 이번에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의 2분기 매출이 2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3억 원, 순이익이 33억 원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7%씩 올라서 한 1분기에 이어서 고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TV의 서비스 개선 그리고 생방송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고화질 연구 저장 등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을 많이 대거 유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투자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플랫폼 건전화 그리고 BJ와의 상생을 위한 투자로 중장기적으로는 BJ 및 유저 커뮤니티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의 기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브 플랫폼 시장의 글로벌 확대로 인한 시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 게임 방송 저변 확대에 따른 BGS 확대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경쟁 심화 우려가 주가에 좀 지나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9번째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사드 여파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그동안 화장품 업종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토니모리, 클리오 등의 업체는 대체적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60%가량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LG 생활 건강과 이 제이준 코스메틱의 경우 실적이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이준 코스메틱은 사업 초기부터 중국 시장을 공략해서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지만 지난해 매출의 80%가 중국에서 나왔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상당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마스크팩 시장은 연간 2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재구매 비율이 10%가 넘어서 꾸준한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5,4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통해서 기존 온라인과 더불어서 판매 루트를 다각화를 하였고, 말레이시아와 미국 진출을 통해서 중국 외의 매출을 좀 다각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번째 종목은 한섬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패션 기업인데, 이 한섬이 SK 네트워크스 패션 사업부, 이제 SK 패션이라고 불리는데, 이 인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인수 발표 당시에는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적을 통해서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SK 패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 브랜드가 타미 힐리건데, 이것을 앞세워서 1, 2분기 호실적을 이미 달성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섬유, 의복 이 업종 전체가 내수 경기 침체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뚜렷한 이익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한섬은 주가 상승 여지가 향후에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한섬의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은 1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3.7%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예상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4% 늘어난 2,743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12.8% 증가한 1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등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7번째 종목은 S-OIL입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시드렸던 1차 목표가를 달성하기도 했고, 이를 넘어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상승세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아시아 시장의 공급 미달이 주 요인인데, 이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1일 원유 수요가 3,358만 배럴 수준으로 연평균 한 80에서 90만 배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새로 가동되는 신규 정유 설비 규모가 올해는 67만 배럴, 내년에는 26만 배럴, 그리고 19년에는 44만 배럴 등으로 수요가 못 미치기 때문에 점점 더 공급이 모자랄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제 마진이 상승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제 마진 상승 사이클에서 S-OIL의 경우는 적절한 선제 투자를 먼저 했었던 게 굉장히 빛을 발하면서 오는 2018년 하반기 이제 고도화 설비 가동과 함께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S-OIL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주가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배당주거든요. 이 배당주로서 요즘 부킹 리스크라든지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매력이 높아져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6번째 종목은 SK입니다. 지주회사인 SK인데요. SK 지난 1분기 매출부터 좀 짚어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어난 2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9% 증가한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SK를 추천하는 주된 요인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핵심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역사적인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주가가 20%에서 많게는 40~50%까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이 SK는 상반기에만 지배수익이 한 1조 원을 육박합니다. 2, 4분기 지배수익은 4,0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외에도 SK텔레콤, 그리고 SK네트워크스, SKENS 등 주요 자회사의 실적이 안정적입니다. 한 가지만 언급드리자면 SK그룹의 숨은 계열사인 SKENS 같은 경우 일반인들은 그렇게 잘 아시지 못하시지만 국내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입니다. 4개의 발전소를 이미 운영 중이며 7개의 도시가스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친환경 발전 지원 가능성에 따라서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문상준 팀장님이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저희 이번에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문의하신 분 휴대전화 뒷번호 9180님이시고요. 32,500원에 사셔서 지금 수익권 내 계십니다. 30% 비중 있으시고요.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최동 기사님.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호재가 나왔죠.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빅4, 화웨이라든가 오포, 비보, 샤오미가 내년부터 LG 디스플레이 OLED를 패널을 적용한다라는데 아마 이게 처음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워낙 주가가 3만 원 이하에서 계속 놀다가 지금 상승한 추세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고점에서 하락한 가격 제자가 35,500원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지금 목표가는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를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을 돌파한다면 아마 이 종목도 신고가를 또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차적으로 거 35,000원, 6,000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차 목표가 잘 적어두시고요. 그때까지 수익률 확대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래도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데요. 이번에 일진다이아 봐드릴게요. 일진다이아 0377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오늘도 올라서 지금 11% 급등 중이에요. 27,000원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7,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20%시고요. 오늘 이렇게 급등할 때 팔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문상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어요. 2일 만에 그 구매가에 대비 한 60%가량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인질 다이아 같은 경우는 산업용 다이아 가공 업체죠. 근데 최근 이슈가 수소차 소재 개발 수혜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매도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 놓으신 다음에 현재 그 종목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차치해 두시고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재구매하시고 더 지켜보시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하시면서 개인적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져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매도 못하겠다 하시면 절반이라도 일단은 파시고 추후에 주가 흐름을 지켜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진 다이아 봐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연구원 만나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작은 스몰캡 종목인데요. 솔루에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루에타 같은 경우는 이 갤럭시 노트 8에 최근에 차폐 관련한 제품들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전기차와 커넥티드카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회사로서 DMC라는 이 자동차 전장 관련한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기존에 하던 이 전자파 차폐 관련한 이 기술들을 접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분위기 좋은 이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로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이 솔루에타의 최근 들어서의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삼성 외에도 애플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휴대폰 부품주들도 분위기가 좋은데 그런 부품주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주식이 주가가 아래쪽에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8,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5,9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종목은 스몰캡 쪽에서 잡으셨는데요. 솔로에타에 대한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최동기 이사님의 남은 5종목을 공개할 텐데 5위 종목은 SM입니다. 한 주 만에 수익 많이 났던 종목이었고요.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예. 5위 종목은 SM이 되겠습니다. SM이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일단 4개 그룹 돔토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동방신기가 11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일단 동방신기는 약 14회, 14회에 걸쳐서 약 65만 명 일단은 부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 만에 이제 재개가 되는 만큼의 MD 매출도 일단은 기대가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뭐 엑소라든가 슈퍼주니어, 샤이니도 계획 중인데 최근에 사실 뜨고 있는 그룹이 있죠. 레드벨벳이라고. 레드벨벳이 보면은 이번에 뭐 태국 여행들을 담은 레벨업 프로젝트가 일단은 뭐 오늘 내일 오전 10시에 모바일 동영상 옥수수를 통해서 일단 순차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SM 이런 4개 그룹이 올 하반기 일본 투어 관객 수를 약 139명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최소 일단은 160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SM은 AI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M 무슨 AI 사업이나 하지만은 실제로 SK텔레콤하고 상호 계약을 출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엑소펜의 300만 명의 그 빅데이터를 일단 SK텔레콤이 일단은 활용을 하는 거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500 기업과도 협업을 하는데 애플의 시리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야심찬 계약 AI 사업을 SM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은 약 787억에 영업이익 70억, 4분기에는 이보다 훨씬 좋아진 1134억에 영업이익 115억을 예상을 하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보면 뭐 SK CNC도 뭐 섬청서라든가 효린의 민박 이런 거 예능 제작 매출에 온기 반영됨으로써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최소 500억 원의 영업이익이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SMCNC의 광고 세계도 엑소의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코엑스 아티움의 무형전 상각이 완료됨으로써 이러한 어떤 500억의 영업이익이 아마 내년에 달성되면은 SM 주가는 아마 여기부터 한 단계, 두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저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목표가를 제가 이제 올렸어요. 35,000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서 일단 현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또 제가 또 엔터즈를 가져왔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숏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숏박스. 여러분들 뭐 숏박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3분기에 굉장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508억. 전년 동기 대비 약 61%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요. 영업이익도 약 88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66% 일단 예상이 되는데 근데 주가는 지금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그래서 지금 왜 거꾸로 갔냐면은 일부 임원이 이제 횡령 혐의. 사실 그게 이제 1억 7천밖에 안 되고 어떤 뭐 미술 작품 관련인데 이런 게 이제 어떤 불신을 이어가지고 주가가 지금 뭐 6,600원에서 거의 뭐 4,900, 5,000원이 일단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저는 이 주가 하락 자체가 가매도를 생각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사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사실 뭐 여러분들도 영화 많이 보셨을 때 올해요. 저도 이제 군함도도 보고 택시 운전사도 보고 지난주에 살인자의 기억법도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 종목 보면은 군함도는 이제 처음에는 흥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BEP 800만 명을 돌파 못하고 일단 600만 명에서 스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택시 운전자는 BEP가 어떻게 돼요? 800만 명이 그 다음에 실제로 1200만을 돌파하면은 부가판권 법에서 110억의 추가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벌써 1200만 명을 돌파를 했죠. 1208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인자의 기억법 제가 이제 지난주에 봤다 했지만 이제 설경구 씨하고 이제 김설현 씨가 주연인데 지금 벌써 현재 한 13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흥행을 성공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숏박스는 지금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보면은 뭐 희생, 부활자, 본잠 이런 대작이 있기 때문에 숏박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이 회사는 또 핵심 전략을 이종 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웹툰, 이종선 IP를 확보를 했는데 웹툰의 IP 2차 저작권을 드라마나 웹드라마 다음에 영화,
한국, 중국, 미국 이런 어떤 전략을 일단은 새롭게 짬으로써 추가적으로 일단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이오 리더스입니다. 사실 보면 바이오 리더스는 사실 어떤 기업 내용을 보면은 사실 투자는 안 되는 기업이죠. 사실 뭐 계속 영업이익은 적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도 저조한데 실제로는 상반기 매출액이 21억인데 하반기에 호전이 되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강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그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일단 신통제약 전 대표를 선임을 해서 일단은 회사 내실을 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기존 사업을 확장 추진해 있고, 그 다음에 임상 후기에 있는 진입되어 있는 신약 개발을 가속하고 있는데, 자궁 경부 전암 치료제 BLS LB2700C, 그 다음에 시안의 치료제. 그래서 일단 임상 후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한번 1, 2년 안에 충분히 일단은 가시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에 보강을 해서 특히 이 회사의 강점은 면역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 녹십자가 또 26억을 투자를 했는데 녹십자가 일단은 추가로 아마 출자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이오 벤처에 녹십자가 최고로 많이 투자한 급이 바이오 리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근 디스트로피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고지혈증 치료제, 면역 질환, 아토피 비염 치료제 등을 계속 보강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폼 클렌저가 일단 중국의 위생 허가를 취득했고, 그다음에 차세대 여성암 치료 백신을 개발했는데 일단은 분당 차변원과 일단은 계약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팩도 계속 수출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중국에서 벗어나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가격대 바이오스는 충분히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SDS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종목 중에 세 종목이 삼성그룹 주식인데 일단 삼성 SDS도 저는 일단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매출액이 2조 3,700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6%,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0% 늘은 1,858억. 그래서 일단은 왜 어닝 서프라이즈냐도 예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블록체인, 사실 IT 서비스 공의 컨설팅 SI는 자체 모바일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유럽의 공공기관을 공략하여 일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리테일 매장 솔루션 넥스샵,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소를 넥스플랜트, 그 다음에 물류 솔루션 셀러 등이 일단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BPO,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의 사업이 이제 고성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북미라든가 유럽 판매, 또한 기타 뭐 동남아라든가 이쪽에 계속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특징은 뭐냐면 현금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도 할 수 있고 또 M&A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다각화하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1위 종목은 STI입니다. 저도 계속 이 종목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종목을 계속 상승하다가 요새 좀 주춤한 다시 이제 계속 오를 차별하고 있는데 3분기에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 정도 증가한 844억, 영업이익도 약 54% 증가한 128억이 예상이 되는데 결국 이제 IT 투자 확대인데 이 회사의 장점 뭐냐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계속 일단 설비 투자를 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기존 뭐 필수 부품, 화학약품 공급장치라고 CCSS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이러한 회사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제 다시 한번 날개를 펼 그런 시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핵심 일단 인력들이 많이 이탈을 했는데 일단 인력 보강이 되면서 이제는 설비 투자 확장과 더불어서 일단은 양산이 가능한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MW 젠더 싱가포르 PT 일단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사와 일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규모가 267억인데 연결 재무 기준 매출의 약 15%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STI 지금 약간 조정받을 때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지난주부터 수익 많이 내고 있는 SM부터 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 STI까지 최동기 이사님의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이제 문상준 팀장님의 남은 5종목 있는데요.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예, 제가 준비한 5위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일단 W 카지노 모바일이라는 소셜 카지노 게임으로 시장을 선점했고 그리고 이 한 개의 게임만으로 현재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북미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 W 카지노 모바일의 8월 결제액이 작년 3분기 월 평균 대비해서 28%가량 증가한 736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올 초에 서비스를 시작한 테이크5 모바일이라는 게임 역시 8월 결제액이 16만 달러 수준을 넘어서면서 합계 750만 달러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결제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 W 카지노 모바일의 경우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그리고 1년 후에는 5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고, 2016년 1월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 2천만 건을 돌파하는 등 현재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6월에 인수한 미국 카지노 소셜 회사인 DDI, 이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테이크5 모바일과 이 DDI의 더블타운 클래식 슬롯이라는 이 게임 등으로 기존에 한 개의 게임만으로 했었던 것에 비해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0%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인 데 비해서 3분기의 예상치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각각 80% 그리고 360%가량 증가한 1106억 원 그리고 364억 원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퍼가 8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6만원 이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4위 종목은 모두 투어입니다. 여행주들은 이미 여름 성수기 효과로 상반기에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사드 보복을 딛고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두 투어는 여행주 내에서도 최우선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투어의 주가는 최근 부킹 리스크에 따른 여행자 수 감소 우려 때문에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오히려 하반기 실적 개선 정도를 감안할 때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1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이에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00%가량 증가한 76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 등 연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77.7% 늘어난 35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 여행객의 증가세가 가장 큰 이유겠죠. 매년 해외 여행객은 당연히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10월 추석 연휴에는 해외 여행객이 110만 명으로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이 되면서 당연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행사 중에서도 이 모두 투어가 사드 보복에도 실적 상승을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두 투어는 아웃바운드 여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해외 여행을 할 때 이용하는 여행사가 이제 아웃바운드 여행사인데, 모두 투어의 경우는 아웃바운드의 비중이 전체의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이슈에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이 밖에 자회사들의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소폭 조정한 주가가 현재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앞서 제가 리뷰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잠시 보합세를 보였다가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에 거의 다다른 모습이죠. 11만원을 이제 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주력 제품인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제품인데, 이 업황이 상반기에도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도 더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 진입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 때문에 이 MLCC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이전 대비 15에서 20%가량 이 MLCC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향후 출시되는 주력 스마트폰에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면서 듀얼 카메라 모듈 매출 증가와 그리고 기판 사업부 실적 개선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200억 원대로 2년 만에 1,000억대 돌파를 바라보고 있고,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내 스마트폰 고급화로 인해서 이 MLCC와 듀얼 카메라 동방 수요 증가가 있는데, 삼성전기는 올해 중국 매출만 한 2조 원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계속된 수요세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목표가는 122,000원 제시해드렸는데 1차 목표가이고 추후적으로 더 이제 수정 목표가를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위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지난 2분기 최고 80%가량 상승을 하면서 7월 24일 같은 경우는 18,250원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조정세를 보이면서 현재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주요 사업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에서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 IT 업계는 오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OLED 투자를 지속한 데 이어서 반도체 장비 수주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는 내년 자본 투자 비율을 각각 31% 그리고 18%씩 더할 예정으로 타업체들 역시 경쟁적으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두 업체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주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올해 대비 63.5% 그리고 130% 증가한 대략 한 4,500억 원과 8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 비중이 큰 LG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투자 확대 수혜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낼 게 아니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재가 충분히 매수할 가격으로 보여지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직전 신고가인 18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위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신 종목일 텐데 어제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거에 대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연초 대비 큰 상승세와 더불어서 9월 들어서 상승한 현재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K 하이닉스의 호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3,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조 9천억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4분기에는 최초로 4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은 서버 그리고 모바일 수요 확대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 모바일 D램 같은 경우 갤럭시 노트 8 그리고 아이폰 시리즈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상반기와 달리 수요 회복할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과 달리 길게 이어지는 슈퍼 사이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모바일과 PC가 아닌 서버 및 데이터 센터에서 폭발적인 D램과 낸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바 인수 때문에 요즘 좀 이슈가 많이 있지만 다시금 큰 가능성을 보이는 만큼 성사된다면 현재 기세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추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가격이라 보여지고 목표가는 8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시바 메모리 인수가 무산이 되더라도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상준 팀장께서 오늘 넘버1으로 꼽으신 SK 하이닉스까지 총 5종목이 마저 공개가 됐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 탑 10 종목을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또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황 분석하고 또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9시 40분이고요.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또 구체적인 시황 분석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들 수익률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신동환 대표의 필살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 여러분들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8월 2일에 주셨던 풍산부터 8월 22일에 코스모 신소재까지 종목 수익률 함께 보고 계십니다. 8월 8일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4% 이상 장중에 오르던데 2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오늘 수익까지 합하면 지금 3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핫한 코스모 신소재 4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45%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볼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종목들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월 24일에 LG부터 9월 8일에 주셨던 서울식품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 있고요. 그중에서 9월 5일에 주셨던 한솔테크닉스가 어제 종가 기준 6.6% 수익을 내서 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인데요. 9월 11일에 주셨던 이현제약은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포트에 담겨 있고 또 9월 12일 엊그제 주셨던 일진다이아가 오늘 장중에 많게는 15% 가까이 올랐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10% 이상 수익 중이고 또 어제 주셨던 삼화전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8%, 장중에는 27%나 올랐었습니다. 1차 목표가 하루 만에 달성이 됐고 15% 수익이 났습니다. 외환영웅의 지난 포트폴리오 종목들 수익률 점검해 봤는데요. 이제 외환영웅의 실질적인 리뷰 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대표님? 예, 삼화전기 종목코드 009470. 자, 이 종목은 어저께 추천하자마자 장중 27.7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도 일진다이아인가요? 오늘도 거의 한 14% 상승했는데요. 당일날 제가 추천한 종목이 만약에 20% 이상 상승을 한다면 그 종목들은 바로 물량을 50%에서 80% 축소 후 나머지만 본전이 잡고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야 심리적으로 편안하며 본전에 오더라도 나머지 물량을 과감하게 100% 청산할 수가 있는 마인드가 생깁니다. 자, 요즘은 30% 상한가라서 한 번 가고 다시 갈 수도 있지만 약 그 다음날 하락과 눌림을 준 후에 다시 상승하기에 여러분들의 심리 또한 개인적인 심리를 이용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숙지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께서는 매일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필살 종목을 공개하고 계시는데요. 따라가지 못했다, 놓쳤다 하시는 분들 너무 좀 안타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 종목 주시니까 기대하시고 오늘 필살 종목도 잠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어떤 조언 주실지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방송 중. 자, 어제, 지금 해외 선물, 지금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해외 선물은요, 지수로 방향과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제 유가는 저희가 방송, 서울경제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저녁 내내 상방의 분석이 제가 나온 게 98% 확률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또한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추가 매수, 상방, 매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내릴 때마다 눌림이 때마다 매수로 해서 큰 수익을 거뒀는데요.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은 추세와 방향에 맞춰서 매매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장중이나 코스피가 많은 종목들이 다 수익이니까는 저 또한도 사실 추천하는 게 그냥 우연찮게 상승 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지만 어찌됐든 상승과 상한가 가는 종목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계속 끝까지 갖고 가듯이 선물과 해외 선물도 추세와 상방 방향에 맞춰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주식 선물, 해외 선물을 추세가 나왔을 때 수익이 날 때는 지속 홀딩하면서 하락 반전이 되거나 어느 시점이 저항선이 부닥쳤을 때 청산하는 전략, 그 전까지는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주식을 50%, 40% 이상 수익 나는 종목은 1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본절이 잡고 아니면 익절이 잡고 계속 갖고 가는 전략이 누적으로 수익 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처럼 해외 선물도 동일하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분석 한 말씀 듣겠고요. 오늘 필살 종목 있다고 들었는데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피랑 선물 지수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상방을 얘기하는데 다만 이제 횡보성입니다. 며칠 전부터 얘기했던 코스피 2354.16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지수가 2365.05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2354.16을 지지해서 상방이라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또한 주식도 상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번 주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상방이라고 할 수가 없으나 횡보성 상방, 횡보라고 보시고요. 자, 물량을 실을 시기는 어떻게 된다? 아까는 2382.72가 돌파가 될 때 그때 물량을 실어도 되고요. 손실나는 종목은 과감하게 현금화를 시키고 수익 나는 종목에 편중해서 진입해 주신다고 하면 누적으로 수익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물도 제가 말씀드렸던 307.95가 되게 중요하고요. 지지해주면 지금 현재 국내 선물이 310.90을 향해 가고 있는데 313.05를 완전히 돌파해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상방이 됩니다. 이거에 맞춰서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성문전자는 단타 청산하시고요. 자, 경인양행. 자, 종목 코드 012610입니다. 자, 이 종목은 1977년 10월 염료 제조 및 판매와 수출입 목표를 설립하고 있고요. 2016년에는 약 3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사카린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17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76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3,080원에 청산, 3,080원에 청산. 자, 그 영업이익은 494%나 증가한 1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고요. 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4,990원입니다. 손절가는 4,03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성문전자 예. 경인양행 오늘 필사 종목으로 주셨는데 어제 9% 올랐었고요. 오늘은 0.2% 조정 받으니까 지금 자리 매수는 무난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오르고 있고요.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 조용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잡히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